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관광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요. 코로나19 시대 전남 관광은 어떤 모습일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서혜근 총무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관광 분야 현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이 전남 지역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으면서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또 2019년에 비해서 지난 3년 동안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 이동이나 단체 활동이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관광 분야가 침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도별로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2019년도에 전라남도를 방문했던 관광객 수가 6,300만 정도 됐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약 1,182만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급성장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은 그동안 전라남도가 관광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조성한다든가 전남관 미래 비전을 선포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라고 이렇게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됐었고 진도에 또 우리가 솔비치 그 리조트가 되면서 또 거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권의 약 40%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한 이런 시군이 목포와 해남군을 비롯해서 약 8개 시군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 시군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러한 사항을 배경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국내 관광객 최소한 한 6천만 정도를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졌었고 외국 관광에 대해서도 약 30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광의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대만하고 연계해서 크루즈 관광까지 이런 야심찬 계획을 마련했었는데 2019년도에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3,900만 밖에 안 왔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38.7% 정도가 감소가 된 것이죠. 관광 지출에 있어서도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전년 대비해서 약 48%가 급감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한국 문화관광연구소 이 통계에 따르면은 이러한 여건에도 전라남도의 관광객이 찾아온 관광 숫자는 경기도에 이어서 전남이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2위를 기록했는가 보니까 역시 전남의 이미지가 청정 전남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 자원이 그동안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코로나19와 맞물려서 더 각광을 받는 그런 관광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관광 분야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가 2022년에서 2023년까지를 전남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또 관광객 7천만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남 방문의 해 선포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관광의 키워드가 안전한 관광 그리고 건강한 관광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청정이고 힐링이고 어떤 이런 자연 친화적인 관광 거점이 사실은 가장 각광을 받는데 이게 전라남도에 딱 알맞는 관광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3년 차인 2022년, 2023년을 청정 전남에 좀 주목받는 그러한 해로 만들자 해서 전남 방문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남 방문회를 설정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관광객 6,300만까지 왔으니까 한 7천만 관광시들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크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양이라든가 생태라든가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라남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활력을 이끌어낸다면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1919년도 수준으로 관광 산업을 회복하려면은 최소한도 2년 6개월에서 한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남도 코로나 이후에 그냥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어떤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준비들을 착실히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아마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2년하고 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한다면은 그 회귀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관광에 활력을 쳤는데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전남 방문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전남의 다양한 매력들을 느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전라남도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제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들을 추진할 텐데요. 예.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그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2년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거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을 승인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전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선포를 합니다. 전남 방문해라고. 그렇게 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되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후원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참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라남도의 이제 체류형 관광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관광지 또 그냥 보고만 가는 어떤 이런 관광지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체류형 관광지로 좀 여기 와서 쉬고 가고 맛을 보고 멋을 느끼고 가는 그래서 여행 상품도 단기 체류형이 아니라 장기 체류형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라남도의 비대면 안심 여행지를 약 50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도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2박 3일 정도의 또 섬 여행 프로그램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선포식 자체를 뭐 연초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선 오미크론 때문에 한 5월 정도에 지금 선포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선포식을 하게 되면 일시군의 일 대표 관광 상품을 좀 발굴을 하고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우리 전남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남 대흥사로에서 산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 또 전라남도의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는 해양 갯벌, 또 맛집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캠핑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주말만 되면은 해남의 오시아노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많은 인파들이 지금 또 와서 가족 단위 캠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선 전남 캠핑 박람회도 한번 해보고 청년들이 남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을 해보고 남도 먹고 맛을 느끼는 이런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대로 이제 짜서 가는 방향만 잘 제시된다면 아마 성공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머물고 싶은 이 체류형 관광 시설을 설립하고 또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사업에서 몇몇 보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전남은 힐링과 청정 관광의 최적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코로나19로 관광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섬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전남이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섬 관광 정책을 발굴해서 수립하면 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남의 다양한 섬과 갯벌 그리고 바다 이 해양 자원은 대단히 소중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풍부한 유산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점은 1919년도 우리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3,352개소의 섬이 있어요. 뭐 이 중에서 유인도가 약 465개소 정도 되고 무인도는 2,887개소 정도 있게 됩니다만은 이 중에 65% 섬인 2,165개소가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전국의 섬 65개소면 거의 전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네. 해안선 길이도 보니까 6,475km인데 전국의 46%나 차지해요. 또 갯벌도 보니까 천공 37km 평방미터 킬로미터로 되니까 전국에 보니까 42% 정도. 그리고 바다 면적이 26,450km 이러다 보니까 또 전국의 37%를 차지하는데
해양수산 자원이 우리 전남에 거의 다 이렇게 귀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또 행안부가 찾아가고 싶은 섬 33개소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도 걷기 좋은 섬이라든가 사진 찍기 좋은 섬이라든가 이런 섬들을 그 테마에 맞춰서 특화를 했어요. 보니까 이 중에 우리 해남의 이마도를 비롯해서 전남권에 15개소가 전남권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가고 싶은 섬 절반 이상이 우리 전남권에 있는데 우리 전남의 섬들이 섬도 많지만 자원 자체가 우수하다는 것이죠. 이걸 잘 특화한다면은 정말 좋은 자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안군과 여수는 이 섬들을 특화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안군 전도면에 순례자의 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 기점 소학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한 100명밖에 살지 않는데 1년에 찾아온 인파가 2019년도에 5만 4천이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1년 만에 무려 20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바늘박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평범한 섬을 갖다 보랏빛 버풀섬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1년 내내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여기를 선정한 세계 최우수 어떤 관광 마을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생각 같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우리의 섬들이 어떤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크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고 여수도 어려운 여건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은 지난해 관광객이 여수에 온 관광객을 보니까 약 977만, 1000만대에 가까웠더라고요. 네. 2020년도에 코로나 영향이 있을 때가 약 872만이었으니까 작년도에는 1년 뒤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 12% 정도가 여수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다면은 2019년도에 그 이전에 약 1354만 정도가 여수를 특수 때는 1354만이 찾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약 27% 정도가 감소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작년 때 찾는 관광객 수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수 밤바다라든가 여수의 체리형 어떤 시설들을 꾸준히 해온 그런 결과고 그 여수에 또 밤바다에 가서 보면은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문화 이것도 한몫을 좀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네. 또 그런 평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수 신안에 이어서 완도, 진도라든가 전남에 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군들이 또 관광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지만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라남도의 대단한 자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전라남도는 또 이러한 부분에다가 더 첨가해서 섬에 대한 대중교통을 좀 확충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것,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시군에서 관리했는데 이걸 지방도로 승격해 가지고 도가 직접 관리하려고 나섰어요. 네. 그래서 교통망이 좀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도서 지역에 지금 도서 지역에 계신 분들의 삶을 좀 확대시키고 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니까 연안 여객선이 다니는 운항 구간이 약 132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신 분들이 1,000원만 내면은 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객선을 띄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줄 것이냐? 전라남도는 전남 방문회를 맞이해서 관광객이 그 섬을 방문한다면은 그러한 여객 운임비 약 50%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일반 여객선을 이용하신 분에 대해서도 반값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섬에 정말 가고 싶고 그곳에도 정말 살고 싶고 뭐 이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수 자원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광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관광 패러다임도 계속해서 바뀌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가 원스톱으로 스마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전남 관광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층 더 강화된 전남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이 원스톱 스마트 관광 실현을 위해서 전남 관광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스마트폰 하나로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그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게시를 했어요. 네. 그것은 이제 목포시가 만든 것은 목포시 관광을 안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라남도가 구축한 플랫폼은 20의 시군 전체를 시군에 있는 관광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통이나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에 예약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약 38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스마트 모빌리티라든가 실시간 예약 결제라든가 스마트 관광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역을 나눠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구축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이런 다국어 서비스까지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전남의 어떤 관광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내외국인에 대한 관광객이 오면은 우선 관광 해설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남 관광에 대해서 언제 어떤 장소에 있었든 간에 바로 자기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의가 증대되는 것이죠. 또 전남 관광이 그러다 보면은 경쟁력에서도 한층 더 이렇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은 훨씬 더 원활한 이런 관광 안내하고 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전남 관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우리 전남 관광 활성화 그리고 이제 발전을 위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전남의 관광 자원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시군 간에 너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군의 이제 경쟁력을 한때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역별로 자원별로 광역 단위화를 해서 특화할 필요가 이제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선 해남, 진도, 완도, 강진이 유배문화권이라든가 문화가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하나로 공유해서 경쟁력을 같이 마련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2, 3일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어요? 네. 또 서무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은 신안대로 예를 들어서 완도는 완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안, 진도, 완도, 여수 뭐 이런 섬이 많은 지역이 섬과 갯벌에 대해서 이런 자연 자원을 공유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들을 공동으로 세워서 정리된다면 이건 단기 관광이 아니라 장기 관광으로 전환하는 그런 큰 계기 마련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혼자보다는 둘이보다는 여럿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력이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남권에 많은 관광지가 지정이 되어 있죠. 해남 오시아라든가 솔라시도라든가 또 그 여타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좀 관광 이 사업 추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부분에 더 속도를 붙였으면 좋겠고 이왕이 할 것이라면은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하루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흑산공항을 건설한다든가 그동안 크루즈선도 운영해 보겠다든가 외국인 관광객 30만도 유치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상으로 곧 돌아올 걸로 대비를 해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새로운 어떤 일상을 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이라든가 음식을 하는 관광에 종사하신 분들이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언제까지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 봄도 새로 돌아오니까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을 맞이하듯 우리 전남의 관광이 정말 100년 대계의 전남 관광으로 다시 오고 싶은 추억의 고장으로 이렇게 길이 보존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제 2년간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라남도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전남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